네, 지금부터 2024학년도 10월 15일에 실시된 2학년 전국 연합학력평가 문제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거듭제곱 계산 문제네요. 2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바꿔주면 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2 제곱이므로 지수끼리의 덧셈을 해주면 정답은 2의 제곱 4. 3번입니다. 2번입니다. 네, 미분계수의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2로 갈 때 x-2, x 플러스 2분의 fx-f2가 3인 것이므로 미분계수의 정의 요만큼을 f'2로 바꿔주면 되겠죠? f'2 곱하기 4분의 1이 3이기 때문에 정답은 12입니다. 3번입니다. 네, 주기를 묻고 있죠. 2파이 나누기 b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8, 4번입니다. 좌극한, 우극한 정확히 확인해 봅시다. 마이너스 1 좌극한이네요. 네, 3이 되고요. 그리고 0 우극한이네요. 네, 1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5번입니다. x가 2분의 1보다 클 때 분모가 0이 아니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fx의 극한을 물었습니다. 네, 주어진 식에 바로 x 곱해주겠습니다. 샌드위치 정리 이용하는 문제죠. 정답은 2분의 3입니다. 네, 6번입니다.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A2는 A 플러스 3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A4는 A 더하기 3 곱하기 3, 즉 9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6 차이가 나기 때문에 6 곱하기 12, 첫째 항 양수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A는 3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A3이라는 것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2번 더해주면 9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은 7번입니다. 네, x는 2에서 미분 가능할 때 f2를 물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속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라는 것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속 조건 생각을 해주면 F2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2 넣었을 때랑 여기 2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는 것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a 좌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 넣은 건 우변으로 할게요. 4 플러스 2b 플러스 a. 그래서 2a 더하기 2b 더하기 2는 0. 즉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이 처음에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건 연속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같다고 하겠습니다. 네, 위에 주어져 있는 식을 통해 좌미분계수를 구하면 요거는 1이 되죠. 그래서 1은 오른쪽 식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식은 미분하면 2x 더하기 b가 되겠네요. 그래서 2를 집어넣어주면 4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므로 a는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네, 그러므로 이제 F2를 구하면 아무 식이나 연속이기 때문에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위의 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위의 식 2-a는 0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다음은 8번입니다. SN이 n 플러스 1분의 1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A1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S1이기 때문에 2분의 1 확인할 수 있고 A5라고 하는 것은 SO-S4입니다. 즉 6분의 1 빼기 5분의 1이므로 30분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A1 더하기 A5는 2분의 1 마이너스 30분의 1이 되고 이것은 30분의 14가 되므로 정답은 15분의 7, 5번입니다. 9번입니다. 네, 로그 함수입니다. 밑이 2인 로그 함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최소값 3을 갖는다라고 했으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A에서 최소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러므로 지금 FA가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FA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그 2의 2A 더하기 1인데 이것이 바로 3인 것이죠.
자, 식을 정리하면 1 플러스 로그 2a 더하기 1이 3이므로 a는 2다 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fa 더하기 4라고 했네요. 그럼 이것은 f6이 되는 것이고요. fx를 우리가 온전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6 플러스 a인데 a가 2고요. 플러스 1이 되어서 정답은 4입니다. 1번입니다. 네, 다음은 10번이에요. 공비가 0이 아닌 등비수열이 등장했고요. 여기서 지금 이 첫 번째 나온 관계식을 통해서 공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네요. 공비는 지금 A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A가 4가 됐기 때문에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비수열 합공식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S5는 이렇게 되고 첫째 항,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분의 1의 5제곱. 네, 얘를 계산한 것이 33이다 라는 뜻이죠. 네,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2분의 3이고요. 분자는 분자는 A1 곱하기 1 더하기 32분의 1이라서 32분의 33이 됩니다. 이것이 33인 것이고요. 약분을 이렇게 해주면 따라서 우리가 A1은 48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다음은 11번입니다. 네,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은 사인으로 바뀌고요. 각이 이렇게 3, 4분면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 역시 마이너스가 붙겠습니다. 곱하기 탄젠트 세타는 3분의 8이다. 그러면 탄젠트를 코분의 사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이것이 3분의 8이다. 자, 코사인이랑 사인 통일하고 싶은데 사인이 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분자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코사인 세타는 그냥 C로 표현하겠습니다. 3C 제곱, 자 이렇게 X로 같다라고 놓을게요. 3C 제곱 마이너스 3은 8C가 되고요. 3C 제곱 마이너스 8C,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요. 그러면 3C, 여기서 인수분해 하고 나서 갈게요. 3C, 3, 1, 1, 3, 여기 마이너스죠. 그래서 3C 더하기 1, C 마이너스 3은 0이 되어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네, 주어져 있는 식을 한번 잘 살펴보니까 n에다 1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모를 때에는 여러분이 n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넣어보다 보면 규칙이 보입니다. 먼저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a2는 k가 1부터 1까지 k-ak, 즉 1-a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n이 2일 때는 a4는 k가 1부터 3까지 ak, 즉 k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을 뺀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쭉쭉 쓰다 보면 여러분 이 모습에 조금 주목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에 보니까 시그마 AK, A1부터 A10까지 더한 합을 이 식을 통해 좀 유출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쓴 두 식을 잘 관찰을 해보니까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식에서는 A1 더하기 A2가 1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두 번째 식에서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를 좌변으로 넘기면 얘가 바로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을 계속 써보면 여러분이 귀납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겠죠? A1부터
A1부터 쭉 해서 A10까지 더했다 라고 하면 누가 될 것 같나요? 네, 1부터 1, 2, 3 해서 9까지 더한 요 값이 나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이것을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n에다가 뭘 집어넣을까요? 5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A10이 등장하고요. 이거는 k가 1부터 5까지 k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가 아니고 1부터 9까지죠. 1부터 9까지 k-ak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식을 정리하면 위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1부터 9까지의 합이 되기 때문에 45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가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네, 좌표평면에서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는 x좌표가 양수인 점 P에 대하여 동경이 OP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 어떤 점 P에 대해서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계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세타와 7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7세타와 세타는 n바퀴 차이가 난다. 즉, 이 둘의 차이는 2n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의 n은 정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P의 x좌표를 물었어요. 6세타는 2n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타는 3분의 n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지금 좌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쉬운 n이 1일 때의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는 3분의 파이, 즉 60도가 되겠네요. 네, 그럼 P의 좌표 찾으려면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주어져 있던 직선 y는 x 플러스 1이고요. OP, 동경 OP를 방정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까요? 함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얘는 y는 루트 3x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 3x와 x 플러스 1은 같다라고 해서 교점 구하겠습니다. 루트 3 마이너스 1, x는 1. 그러므로 x는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1이고요. 유리화 해주면 3 빼기 1분의 루트 3 플러스 1이 되어서 정답은 5번입니다. 14번입니다. 실수 전체 습함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가조건 보시면 네, 루트 안에 2x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x가 이 조건이 주어진 게 당연해 보이고요.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fx는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fx는 이제 이 fx 앞에 있는 식을 우변으로 보내면 양변을 나누면 루트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식을 쓰고 싶고요.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이 당연히 0이 아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누는 분모로 간 이것이 언제 0인지를 생각해 보니까 x가 0일 때네요. 그래서 0이 아닐 때 우리가 fx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x가 0일 때는요?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함수식을 이렇게 x가 0일 때는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조건을 줬습니다. 연속인 함수 fx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떠오르시죠? 우리가 0이 아닐 때 함수식을 알았기 때문에 0이 아닐 때 이 함수식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찾고 여기서의 극한값을 찾고 이 극한값이 바로 누가 되면 되는 건가요? 여기서의 함수값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F0을 구해주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을 다 그렸으니 한번 접근을 풀이를 시작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일단 여러분 이 함수 fx가 연속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이 지금 0이 아닐 때의 식입니다. 그럼 얘가 극한값이 당연히 존재해야지 되겠죠. 그럼 여러분 극한값이 존재하려고 하면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 되겠어요. 여기서 식 하나가 유도가 됩니다. x에 0을 집어넣었을 때 0 더하기 0을 다 집어넣으면 b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b는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식이 누군가 봤더니 나라는 조건을 안 썼어요. 나 조건 사용을 해보면 F4를 구해보겠습니다. F4라는 것은 위에 있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고요. 얘는 3 빼기 1분의 16 더하기 4a
더하기 b, b는 0이죠. 얘가 바로 2다 라는 얘기이므로 16 더하기 4a가 4가 됩니다. 그러므로 4a는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a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a랑 b 다 구했으니까 끝났습니다. 이제 f0을 구하려고 하는데 연속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0에서의 극한값을 찾자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루트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b는 0이었습니다. 네, 이 극한값 구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유리화하고 싶죠? 유리화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분자는 인수분해 먼저 하고 그리고 루트 2x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워주고요. x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2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3이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제곱근이 실수인 것의 개수 문제입니다. 네, 이럴 때는 우리가 먼저 이 사인 5분의 n파이가 양수냐 음수냐 아니면 0이냐, 네, 요것이 이제 풀이의 핵심이 되겠고요. n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n이 짝수냐 홀수냐 라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이런 문제 해결하실 때 표를 그려주는 것이 제일 간단합니다. 이게 느린 것 같지만 가장 직관적이고 여러분이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6, 7, 8, 9, 10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사인 5분의 n파이의 부호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머릿속에 사인 그래프 그리시고 사인 파이 0이고요. 사인 2파이 0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fn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양의 제곱근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이게 헷갈리면 바로바로 예시를 몇 개만 들어보면서 해보면 돼요. x제곱은 이 근 몇 개지? x 4제곱은 이거 근 몇 개지? 이런 식으로 체크해보면 여러분이 혹시 까먹었더라도 상기해볼 수 있습니다. 양일 때는 어떤가요? 짝수 제곱근 했을 때 fn 실근 2개씩 나옵니다. 홀수 제곱근 했을 때 하나입니다. 0은 짝수 제곱근이든 홀수 제곱근이든 항상 1개입니다. 그 다음에 음일 때는 어떤가요? 음일 때는 짝수 제곱근 했을 때는 0개입니다. 홀수 제곱근 했을 때 1개씩입니다. 얘는 항상 1개입니다. 네, 그러므로 정답은 9,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1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두 자연수 mn이 이런 로그식을 만족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 계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로그 n4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거 분수 형태 마음에 안 들어서 4 로그 2m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로그 2n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에 있는 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로그 2 m의 4제곱에 곱하기 n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지금 요 2랑 요 4가 이렇게 약분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겠냐면 2의 로그 n의 m의 4제곱 n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해결해 보면 2 더하기 8 로그 nm 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이걸 정리하고 나니까 이게 8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8 로그 nm은 6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로그 nm은 4분의 3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n의 4분의 3제곱은 m이 되는 것이고 좀 더 깔끔하게 표현하면 n의 세제곱은 m의 4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지금 주어진 식에서 뭘 구하라고 했나 봤더니 m과 n은 1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제곱한 거랑 4제곱한 것이 같아요. 그리고 합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n이랑 m은 일단 최대한 컸으면 좋겠어. 그런데 둘 다 100보다는 작아야 돼.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세제곱을 한 거랑 4제곱을 한 게 같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떠오르시나요? 어떤 형태여야만 하냐면 n은 한 a의 4제곱 형태,
그리고 m은 a의 세제곱 형태. 이런 형태가 되어야 이 둘이 같아질 수 있지 않겠나요? 네, 그래서 a는 자연수이고 지금 n과 m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의 4제곱과 a의 세제곱 이것이 100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의 4제곱이 81이네요. 그런데 4의 4제곱은 어떻죠? 100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가장 최대가 될 수 있는 건 81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a는 3이 될 거고요. 그래서 a의 4제곱은 여기서 3의 4제곱 81로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a의 세제곱은 3의 세제곱인 27로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바로 n이 되고 요것이 바로 m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m 더하기 n은 108.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a가 파이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이 구간에서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p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네, fx 일단은 코사인 제곱을 1 사인 제곱으로 바꿔주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이라서 이렇게 지우고 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x 이것이 바로 fx입니다. 이 fx가 최소값을 갖자라고 했으니까 일단 fx의 개형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in x를 t로 치환을 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떠올려 보면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죠. 그러므로 그래프의 개형이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너스 1 0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t가 움직이는 값의 범위는 여러분이 대충 예상할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 1부터 1 정도 이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대략 fx는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라는 거를 대충 일단 파악을 하시고 계속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파이부터 구간을 파이부터 a인데 열린 파이부터 닫힌 a라고 했습니다. 즉 무슨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파이가 있으면 a까지 이렇게 박아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최소값을 갖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죠? 사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파이일 때는 여기가 파이죠.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에는 점이 구멍이 뚫렸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A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A가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서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최소값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파이일 때는 이 파이일 때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 파이인 점이 fx로 오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보다 오른쪽으로 정의역이 넘어가는데 그때 사인 값은 어떻게 되나요? 사인 값은 점점 작아지죠. 마이너스 1까지 점점 작아집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점점 커지다가 작아지는 이런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계속 작아지나요? 아니죠. 이렇게 작아지다가 마이너스 1까지 오다가 다시 넘어가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A가 한 이쯤에서 끝났다고 해보세요. 이쯤에서 일 끝났다. 그러면 최소값을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닫혀 있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할 수 있나요? 최소값을 갖지 않죠. 그쵸? 최소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가 결국은 요 점은 A가 요 점을 찍고 넘어가야 합니다. A가 만약에 여기 점에서 딱 찍혔어요. 그럼 이 점은 2분의 3파이죠? 이 점이 2분의 3파이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이쪽 함수로 여러분이 와보시면 0에서 이 마이너스 1을 찍고 그다음 올라갔기 때문에 0에서 이렇게 와서 이 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A라는 점이 2분의 3파이라면 이 0을 찍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0이 최소값을 가지게 되겠죠. A가 만약에 이 2분의 3파이가 더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상황이 또 더 좋아지죠. 그러면 0보다 더 큰 쪽으로 치역이 사인 값이 0보다 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쪽에 최소값을 갖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것의 최소값이 되는 그 A의 최소값이 뭔지 눈치채셨죠? 네, 바로 그 P가 2분의 3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p는 2분의 3파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간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여기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을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그 최대값이라는 것은 이 함수 여기 보이는 이 함수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네요. 2차 함수의 최대값입니다. 네, 여기 중간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너무 잘 알겠죠? 그러므로 fx의 최대값은 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서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 되어서 이거 약분이 아니죠? 네,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 맞나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가 들어갔네요. 그쵸? 네,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계산 다시 해줄게요. 여기가 2분의 1이 되어서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죠? 아이고. 여기가 플러스죠. 네, 그래서 네, 여기가 4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1이 되고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m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m의 값은 2분의 3파이 곱하기 4분의 1이 되어서 8분의 3파이입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입니다. 네, 1보다 큰 두 실수 a와 k에 대해서 곡선 ax제곱 플러스 k라는 지수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네, 이 두 함수를 잘 관찰하면 첫 번째 함수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k만큼, 지금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k만큼, 즉 이 두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 a와 b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으면 이 두 점 b와 c는 y는 x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점에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풀이의 중요한 단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또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b를 지나고 길이가 마이너스인 직선이 로그 함수와 만난 점이 c였고요. 그 다음에 직선과 그 y축이 만나는 점이 d였습니다. 이때 ab와 ad는 같다. 네, 이 둘이 같다 라고 얘기했고요. bc와 그리고 cd가 같다. 네, bc와 cd가 같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a와 k의 곱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한번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 봐야겠는데요. 일단 지금 직선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AB랑 여기 보이는 AD가 길이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좌표를 표현하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A라는 점의 x좌표가 t라고 하면 B라는 점의 x좌표는 2t가 되겠죠. 그리고 직선이었기 때문에 y좌표도 우리가 아주 손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6t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점은 지수함수 위에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와 c는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역함수 관계에 있는 대칭점입니다. 6t 플러스 2, 2t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문제에서 줬고요. 그 다음 이 D라는 점은 그 쌈x 플러스 2의 y좌표이기 때문에 좌표가 2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지금 이 BC, 이 BC 얘는 지금 길이가 마이너스 1이었죠. 지금 여기 이렇게 대칭 그림이 약간은 애매하지만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y는 x라는 방향이 0 마음에 안 들어서 y는 x만 한 번만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y는 x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으면 지금 여러분이 이 삼각형이 지금 1대 1대 루트 2인 그런 상황 보이시나요? 1대 1대 루트 2. 자, 그럼 여러분이 이 길이를 바로 쓸 수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지금 요 높이 차이가 뭘까요? 4t 플러스 2죠? 이게 4t 플러스 2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건 4t 플러스 2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것이 바로 길이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랑 이거랑 길이 같은 거잖아. 그래서 한번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자, 그러면 이 DC의 길이를 뭐 L이라고 하면 L이 BC랑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식을 표현을 해볼게요. CD, CD의 길이는 누가 됩니까? 6t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2의 제곱. CD의 제곱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C, BC. BC의 제곱은 누가 되냐 하면 2에다가 4t 플러스 2의 제곱이 됩니다. 네, 이 두 개씩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둘이 같다라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 계산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2제곱을 좀 묶어내는 게 좋아 보이죠? 그래서 2제곱을 묶어내면 이 안에가 3t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t 빼기 1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개 같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 약분하고 쓸게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것부터 쓰겠습니다. 그럼 얘는 2에다가 10t 제곱 플러스 4t 그리고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남은 것은 2를 더 앞으로 뺄 수 있었는데 안 뺐으니 그냥 일단 하겠습니다. 2 제곱 앞으로 나오고요. 2t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즉 4에다가 4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2라는 인수 하나 앞으로 더 뺄게요. 그러면 4에다가 5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4 지우고 나면 좌변으로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2t는 0. 따라서 t-2는 0이므로 t는 0 또는 2다 라고 결론이 납니다. t는 0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t는 2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t가 2인 거 구했으면 이제 우리는 다 풀었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t가 2였으니까 이제 a라는 점은 무슨 점인가요? 2,8이라는 점이고요. b는 무슨 점인가요? 4,14라는 점이네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a와 k인데 얘는 지수함수 이용해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a라는 점부터 대입을 해줄게요. 2,8 지수함수식에 대입하면 8은 a의 제곱 더하기 k입니다. 그 다음 b라는 점 대입해 줄게요. 14는 a의 4제곱 더하기 k입니다. 네, 이제 a를 구하면 되는데 두 식을 빼주면 k가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위에를 뺄게요. 얘는 a의 4제곱 마이너스 a가 되고요. a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두 개가 1 차이 나는데 곱해서 6이에요. 그러면 2랑 3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a제곱은 3입니다. 즉 a는 루트 3, 0보다 큰 a였으니까 1보다 큰 a였으니까 루트 3입니다. 네, a가 루트 3인 것을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여러분이 k가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k는 5 루트 3,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네, AB의 길이는 2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4입니다. 그리고 선분 AC 위에 있는 점 D에 대해서 ABD를 지나는 원이 C고요. 원 C가 BC와 만나는 점 중에 B가 아닌 점을 1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B를 포함하지 않는 두 호 AD와 DE의 이 두 개의 호가의 길이가 같다. 여러분, 호의 길이가 같으면 여러분 바로 생각 드셔야죠. 뭐가 같은 겁니까? 네, 원주각이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BD의 길이는 루트 6이다 라고 했습니다. 길이를 굉장히 많이 주어줬습니다. 이랬을 때 원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할 거면 여러분이 반지름,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러분 이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지금 나타냈죠? 이때 중학교 때 배웠던 비율 떠올리셔야 되겠죠? 어떤 비율이 떠올라야 될까요? 얘 대 얘는,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이런 게 떠올리셔야 되겠죠. 얘가 지금 2대 4란 말입니다. 얘도 바로 1대 2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이를 바로 놓을 수 있는데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요 길이 AD의 길이는 호 아닙니다. 이 선분 AD의 길이가 t면 얘는 2t다 라는 것을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길이를 놓고 났더니 이제 삼각형의 마치 세 변의 길이를 아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한 여기서 우리에게 준 것이
네. 준 것은 다 이제 적었네요. 그럼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삼각형 ABD에서 먼저 코사인 제2법칙을 사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t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B의 제곱 더하기 BD의 제곱 마이너스 2A,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BCD에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2t의 제곱은 루트 6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 4, 루트 6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 식을 정리해 볼까요? 요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t제곱은 10-4 루트 6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요. 네, 두 번째 식 정리하면 5t제곱은 22 마이너스 8 루트 6 코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네, 이 식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t제곱은 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요 t제곱에다가 이 식을 집어 넣어 줄까요?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에다가 10 빼기 4 루트 6 코사인 세타는 22 마이너스 8 루트 6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네, 먼저 상수항은 누구냐면 50 빼기 22라서 2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항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20 루트 6이 넘어가서 12 루트 6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구했습니다. 4로 약분을 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3 루트 6분의 7이다 라고 하는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딘가 계산이 틀린 것 같아서 잠시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t제곱이 아니고 4t제곱이었는데 선생님이 여기를 잘못 썼네요. 네, 여기가 4t제곱이니까 여기가 4가 되겠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계산 다시 해볼게요. 계산 다시 하면 18은 16, 네, 이쪽에 넘어가면 18이고 16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 넘어가면 플러스 16, 즉 8 루트 6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네,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는 9분의 4 루트 6이 나옵니다. 4 루트 6분의 9가 나오겠네요. 네, 4 루트 6분의 9 이렇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 값을 알았으니까 이제 t 값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t 값만 이제 구하고 나면 사인 법칙을 쓸 준비가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식을 1번이라고 하고 이 식을 2번이라고 한다고 하면 t는 1번식에다 넣어서 구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1번식에 대입을 해주면 t제곱은 10 빼기 4 루트 6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4 루트 6분의 9입니다. 약분을 하니까 t제곱은 1, 즉 t가 1이 나오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삼각형에서 우리가 지금 세타에 대한 정보와 그 대변의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인 법칙을 쓸 준비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사인 세타분의 1 이것이 2r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코사인 세타를 통해서 사인 세타를 구하고 넘어가 볼까요? 얘는 4 루트 6 똑같이 유지하고 4 루트 6을 제곱하면 16 곱하기 6이니까 96이죠. 그래서 96 빼기 99, 81 그것에 루트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되나요? 얘는 4 루트 6에다가 루트 15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됐죠. 사인 세타가 째인데 이게 역수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누가 되냐 하면 루트 15분의 4 루트 6이 2r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약분을 하면 r이라는 것은 루트 15분의 2 루트 6이 됩니다.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원C의 넓이는 따라서 S는
파이 r의 제곱이 되고요. 이것은 파이 곱하기 15분의 4, 6이 됩니다. 3으로 약분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정답은 5분의 8파이가 나옵니다. 네, 5분의 8파이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2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를 아래와 같이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x의 값이 0부터 t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gt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일 때 g1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a가 1이다 라고 하면 완전 제곱식입니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네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에 대한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나요? 일단 1, 2 이렇게 잘라서 1부터 2는 0이고요. 그 다음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인데요. 그 안에 그 1보다 작은 쪽에서의 그림은 x-1의 제곱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x가 0부터 t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gt라고 했는데 G1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0부터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물었으니까 우리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를 물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y좌표는 1이죠. 요 점의 y좌표, y절편이니까 그러므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입니다. GT의 최대값이 1일 때 G2를 물었습니다. 네, GT의 최대값, 즉 0부터 t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의 최대값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평균 변화율의 최대값, 지금 1보다 작은 쪽에서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2차 함수인데 x가 1을 근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a가 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니은을 생각해 보기 위해 함수의 그래프를 떠올려 보면요. 여기에서 아까 그렸던 그림을 그대로 다시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1이라는 것은 근을 가지고 있으면서 a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지금 그림이 다르게 그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차항 개수는 1이고요. 그러면 2차 함수가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a가 1보다 더 큰 쪽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자, 어쨌든 간에 지금 GT의 최대값이 1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0부터의 평균 변화율이 1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면 평균 변화율이 최대값이 지금 1이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쵸? 그러면 최대값이 1이려면 어디 있어야 돼 보이냐면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때는 어때요?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1이 최대값이 1이 나오는 것이 가능하죠.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더 내려온다고 생각해 볼까요? 2차 함수가 이렇게 밑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이때는 평균 변화율이 이게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더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떤가요? 평균 변화율이 1보다 더 커지죠. 최대값이 1이 아니라 더 커지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최대값이 1이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지금 이런 점에 있으면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0 사이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때 평균 변화율이 아무리 크려고 해도 이 점에서 이 점을 연결한 게 제일 클 텐데 요것도 1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이 1이면은 요 점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 점을 지날 때 지금 평균 변화의 최대값이 1이 되는 이 상황인데 그때 G2는 뭡니까? G2도 역시 0부터 2까지의 평균 변화 이것도 역시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디귿 보기 봅니다. 디귿 보기는 GK, GK 플러스 1, GK 플러스 2가 모두 같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프를 디귿을 위해서 조금 더 크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1, 2 이렇게 있는데 1부터 2까지는 그림이 0이 그려졌었고 2부터는 1 이런 상수함수가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GK랑 GK 플러스 1이랑 GK 플러스 2가 다 같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F형이 뭐 이쯤에 찍혀 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K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K라는 점이 뭐 대충 여기 어디 찍혔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요게 지금 이 점이랑 요 점이랑 이 점이 다 X좌표가 일씩 차이가 나는 거죠. 일씩 차이가 나면서 지금 이 평균 변화율이 다 같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즉, 이 세 개가 다 직선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더 깔끔하게 그려보도록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 점이 K다. 뭐 요 점이 K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점이 뭐가 될 거냐면 K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이 K 플러스 2가 되는 이렇게 일씩 차이가 난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K 플러스 1일 때의 함수값과 그리고 K 플러스 2일 때의 함수값은 이미 0과 1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상황은 F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F형이 어딘가에 있으면 그 F형과 그리고 K 플러스 1을 연결했을 때 K 플러스 1 때의 함수값을 연결했을 때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이 F형과 K 플러스 1 그리고 F형과 K 플러스 2를 연결했을 때 평균 변화율이 다 같아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F0일 때의 함수값 그 함수값은 누가 될까요? 예를 들어 여기에다 0, 0 이렇게 넣으면은 F0은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점이 A예요. 근데 이 점이랑 연결했을 때 얘가 다 같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도 같아야 되는 거냐면 GK까지 같아야 돼. 그 얘기는 GK는 뭐예요? 여기 점, 요 점, 요 점이 이 점이 함수값으로 찍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fx를 그릴 수가 있는데 fx는 어떤가요? 어떤 함수인가요? x-1, x-a였죠? 즉, 요 점은 반드시 1은 반드시 지나야 되는데 그 지나야 되는 점은 요 점, 이 두 점을 반드시 지나도록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럼 2차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1보다 작은 쪽에서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요 점에서 요 점을 지나고 요 점도 지나는 요렇게 생긴 2차 함수를 여러분이 그리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렸으니까 요 2차 함수가 요 점도 지나고 요 점도 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A라는 점, fx도 이제 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평균 변화율 GK 값이 뭔지 혹시 아시겠나요? 지금 GK랑 그 다음에 GK 플러스 1이랑 GK 플러스 2가 다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보면 여러분 기울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지금 이만큼이 1이죠? 이만큼이 1이에요. 높이 뭔가요? 높이도 1이죠? 기울기 뭔가요? 네, 1입니다. 기울기가 1입니다. 즉, 이 평균 변화율이 1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요 점 좌표 한번 찾아볼까요? 요 점은 좌표가 누가 될까요? 이 점도 높이 차이가 역시나 1이어야 되겠죠? 이 높이 차이가 1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k,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A라는 점, A라는 요 점. 요게 지금 y 절편인데요. 이 점이 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요 길이랑 같아야 되는 것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A라는 점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식이 뭐였냐면 x-1에 x-a였어요. 그런데 얘가 k,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fk는 k-1, k-a가 되고 그것이 마이너스 1입니다. 또한 여기서 a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점에다가 얘를 대입을 해줄게요. 그러면 FK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K-1에다가 2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즉 2K제곱 플러스 K는 0이 되겠네요. 그래서 K는 2K 플러스 1은 0. 즉
부호가 네,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그죠?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그러면 K가 누가 되냐면 2분의 1입니다. K가 2분의 1인 걸 구했으면 이제 우리는 fx가 다 구해졌네요. K가 2분의 1이면 A는 뭔가요? 네, 여기다가 A, K에다가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인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fx가 완성이 됐는데 x-1, x 플러스 2분의 3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뭘 물었냐 하면 이 fx의 그래프와 y는 2분의 3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냐? 라고 물었습니다. 즉,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해보면 되겠네요. 이차함수의 최소값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이 중점 생각해보면 되겠죠. 중점은 어디인가요? 1 마이너스 2분의 3의 반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즉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f 마이너스 4분의 1을 구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5 곱하기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16분의 25예요. 네, 이 값과 마이너스 2분의 3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가 더 작네요. 그러므로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죠.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4번입니다. 21번입니다. 네, 수열 문제가 귀납적으로 추측해야 되는 수열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째항이 2 이상인 수열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계속 반씩 줄어들어요. 마치 반감기가 떠오르시죠? 반씩 계속 줄어드는데 계속 줄어들다가 걔가 1보다 더 작아지면 계속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걔를 다시 1보다 키웁니다. 이 첫째 항, 2 이상인 그 첫째 항 A1을 더해서 1보다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만든 다음에 또 반씩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1보다 작아졌다. 그럼 다시 2 이상인 그 A1을 더해서 또 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지금 A1이 2 이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A2는 어떤가요? 무조건 여기에 A1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A2는 누가 되냐면 A2는 2분의 1 A1이 될 것이고 얘는 1 이상은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럼 A가 1 이상이니까 A3을 만들 때 어떤가요? 얘도 역시 위의 식에 대입을 하겠죠? 그래서 A3은 2분의 1 A2가 될 거고요. 다시 말하면 4분의 1 A1이 될 거고요. 얘는 부호가 어떤가요? A2가 1 이상이었기 때문에 2분의 1 이상은 되겠으나 얘는 1보다 큰지 작은지 1 이상인지 1보다 작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쵸? 이 정도 일단 상황을 파악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A5랑 이 A6을 더해서 2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바로 경우를 나눠볼 수 있는데 바로 이 A5가 과연 1보다 크거나 같았을 것이냐 아니면 A5가 1보다 작았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A5가 1 이상이다 라고 했다면 A6은 2분의 1 A5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A5 더하기 2A6이라고 하는 것은 A5 더하기 A5가 되겠네요. 즉 2A5입니다. 이게 2라는 얘기는 A5가 1이라는 얘기네요. 그쵸? 네, A5가 1이다 라고 생각을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A5가 1인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A5가 만약에 1보다 작았다 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A6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2분의 1 A5 더하기 A1로 만들어졌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대로 A5 더하기 2A6은 누구냐면 A5에다가 2 곱하기 2분의 1 A5 더하기 A1입니다. 이렇게 약분을 하니까 누가 되냐면 2A5 더하기 A1인데 그것이 2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문제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이 a에는 음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2분의 1을 곱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작아질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 a가 2 이상이라고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등식은 성립할 수가 없는 식인 거죠. 그래서 AO가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식은 불가능합니다. 즉 AO가 1보다 작은 것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좁혔어요. 지금 AO가 1이다. 까지 좁혀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O가 1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지금 가능한 A1을 모두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A5를 이용해서 좁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5가 1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인데요. 자, 여러분 일단 A1부터 A1, A2, A3, A4, A5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A5가 지금 1이 됐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A1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도 1 이상이었고 얘도 1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A1이고요. 얘는 2분의 1 A1이고요. 얘는 그것의 또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A1이다. 라는 것입니다. A4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A4는 2분의 1 A4를 통해서 A5를 왔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A4는 2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2분의 1 A4 플러스 A1은 A5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느낄 수가 있는데요. A1이 2 이상이었잖아요. A1이 2 이상이면 지금 이 값이 1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A4는 2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A4가 2까지는 이제 픽스가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의 변수는 뭐냐면 A3의 부호가 아니고 A3이 A1과 A2는 다 1 이상인데 과연 이 A3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일지 아니면 이 A3이 1보다 작은 상황일지 이 두 가지로 이제 경우가 나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A3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가 1보다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냐면 A1, A2, A3이 다 1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2배씩 계속 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5가 1이었고 A4가 2였으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A1, A2 요거는 그냥 지우겠습니다. A3, A4, A5 이렇게 있을 때 얘는 1이고 얘는 2고 그럼 얘는 2배, 얘도 2배, 얘도 2배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 A1은 16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A3이 1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A3이 1보다 작은 경우라면 뭐냐 하면 일단 A3은 A1부터는 계속 A2도 1보다 1 이상이었기 때문에 4분의 1 A1으로 왔죠. 근데 얘가 1보다 작은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4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됐냐 하면 2분의 1에다가 A3 더하기 A1로 결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5 A1이죠. 이게 뭐예요? 8분의 5 A1입니다. 자, 이게 8분의 5 A1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A4가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A1은 누가 돼야 될까요? A1은 이때 5분의 16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A1을 또 하나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A1 2개 구했습니다. 16이랑 그리고 5분의 16 두 개를 더해주면 5분의 96이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22번입니다. 네, 루트 3의 몇 제곱인지를 체크해 봅시다. 27은 루트 3의 6제곱이죠. 그래서 x는 8입니다. 23번입니다. 반지름이 8이고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뭔가요? 2분의 1 r제곱 세타입니다. 이 넓이가 28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2분의 1 곱하기 8제곱 곱하기 세타가 28파이이기 때문에 약분을 해주면
요게 지금 8 곱하기 4가 되고 4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세타는 8분의 7파이가 됩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세타입니다. 그러므로 8 곱하기 8분의 7파이는 7파이. 따라서 a는 7. 24번입니다. 극한 문제입니다. 무한대로 갈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하고 극한 0으로 갈 때는 최저차항의 개수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fx를 바로 쓸 수 있겠죠? 3차항은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2x의 제제곱, 2차항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3이 돼야 하므로 2차항 개수는 3. 그리고 여기서는 최저차항의 개수를 비교해서 3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fx의 최저차는 1차항이고 개수는 3이다. 이렇게 fx를 한 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f2를 구하면 16 더하기 12 더하기 6이 되어서 정답은 34입니다. 다음입니다.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네,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은 어때야 되냐면 0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수 a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1이 아니어야 됩니다. 물론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도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진수는 0보다 크면 됩니다. 그래서 진수가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3, 7 인수분해하면 a-3, a 플러스 7이 여기가 0보다 작다로 바뀌어야 되겠죠? 작다가 되고요.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3입니다. 이 안에 마이너스 7부터 플러스 3이죠. 네, 이 안에 있는 숫자 그 중에 0, 1, 마이너스 1을 제외하면 되겠는데요. 3부터 마이너스 7까지 숫자는 총 9개가 있습니다. 그 9개에서 3개를 제외했기 때문에 6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6번입니다. 네, 주어져 있는 수열의 합을 잘 관찰을 해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 한번 AK와 AK 플러스를 잘 보면 이 시그마를 n이 하나씩 커질 때마다 쭉쭉쭉쭉 써내려가면 소거된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무슨 말인지 볼게요. n이 만약에 2입니다. n이 2이면 아니다. 그냥 n이 2라고 하지 말고 그냥 n-1인 경우인데 한번 k에다가 1, 2, 3, 4 이렇게 하나씩 넣어 볼게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2 그죠? 그 다음은 뭔가요? 그 다음은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3 이런 식으로 됩니다. 좌변을 지금 쭉쭉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요? a n-1 빼기 루트 an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지금 다 더하는 거예요. 좌변이 뭐냐면 k가 1부터 n-까지 더하는 게 얘를 다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다 더하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이렇게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좌변이 뭐냐 하면 루트 a1 빼기 루트 a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누구냐면 n분의 n-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k분의 1을 구하라고 했어요. 첫째 항은 1이라고 했으니까 1 빼기 루트 an이 n분의 n-1인 거고요. 루트 an은 1 빼기 n분의 n-1인 거고요. 그럼 얘는 n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n이라는 것은 n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ak분의 1이라서 an분의 1인데 그것은 n제곱이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k가 1부터 10까지 k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분의 10, 11, 21이 되어서 약분을 해주면 385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27번입니다.
두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B다 라고 했습니다. 네, 바로 교점 구해보면 되겠죠? x분의 2t는 마이너스 t분의 1x 플러스 3. 양변에 tx 곱합시다. 마이너스 2t 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tx x제곱 마이너스 3tx 플러스 2t 제곱은 0이고 t와 2t로 인수분해하면 x-t, x-2t로 아주 예쁘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즉, 요 점은 t고 요 점은 2t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점의 좌표를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t, 2가 되고요. 이 점은 2t,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극한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A와 OB의 이제 길이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문제죠. 리미트 t가 1, 우극한입니다. t-1분의 OB는 누구냐 하면 2t의 제곱 더하기 1입니다. OA는 t제곱 플러스 4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우극한 t-1에다가 루트 4t제곱 플러스 1 더하기 t제곱 더하기 4입니다. 위에 분자는 4t제곱, t제곱 빼면 3t제곱 1에서 4 빼면 마이너스 3입니다. 자, t-1 약분해주면 분모는 그대로 루트 4t제곱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t제곱 플러스 4고 분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t에다 1 대입하면 밑에는 2루트 5가 되고요. 위에는 6이 됩니다. 그러므로 약분하면 루트 5분의 3.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30 곱하기 k의 제곱이므로 5분의 9. 그러면 약분을 해서 정답은 54가 되겠네요. 28번 문제입니다.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연속한 세 항의 합이 2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바로 AK 플러스 1은 7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SK 플러스 4가 11이라는 합을 주었는데 등차 수열의 합을 보았을 때 항상 우리는 이 합을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중항, 등차 중항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등차 중항 알고 있고 항 개수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합을 구할 수 있죠. 이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 2분의 n a 더하기 l 요것이 바로 SN이죠. 지금 문제에서 SK 플러스 4가 1이라고 했습니다. 2분의 이거 그냥 K 플러스 4를 우리가 N이라고 하겠습니다. SN은 N, A 플러스 L. 요것이 지금 1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공차가 자연수고 지금 A와 L 이 모든 수열의 모든 항이 다 자연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N에다가 A 더하기 L을 곱하면 얘가 2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N도 자연수고 A 플러스 L도 자연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2 곱하기 11 아니면 11 곱하기 2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N이 K 플러스 4기 때문에 2는 아니겠죠. 얘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n이 11이구나. 그리고 지금 이 수열은 어떻게 이루어진 수열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구하고자 하는 11개 항의 합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더한 게 다 2가 되는 이런 관계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바로 생각하실 수 있으면 수열을 구조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A1부터 A11항까지의 합이 22인 건데요. 어떻게 해서 22인 거냐면 이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한 것들이 지금 다 11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더한 게 11, A2 더하기 A10, 얘가 11. 요 느낌으로 여러분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느낌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결국은 S11이 1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자 봅시다.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여기서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합을 왜 11이라고 썼을까요? 여기다 요 합이 2죠, 2, 그죠? n이 11이었으니까 요 합이 요 합이 다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안에 중항 보이시나요? 이 중항, 얘가 뭘까요? 얘가 1이 되겠죠. 그죠? 이거에 지금 대칭적으로 더하기 때문에 합이 다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쭉 더하다 보면 A5 더하기 A7도 2가 되겠죠? 그러니까 A6은 1이라는 걸 여러분 여기서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A11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AK 플러스 4죠. 얘가 지금 11인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AK 플러스 1이 7이라는 거 알았거든요. AK 플러스 1은 뭘까요? 그럼 여기서 3칸 앞으로 당기는 거니까 A8입니다. 얘가 지금 7인 것입니다. 그쵸? 네.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K 플러스 6을 구하고 싶습니다. AK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얘는 AK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두 칸 더 간 겁니다. A13 얘를 구하고 싶은 거고요. A13을 누굴 통해 구해볼까요? 지금 공차가 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A6 통해 가볼까요? A6에서 공차를 몇 번? 7번 더하면 되죠? 7D입니다. 근데 A6은 1이고요. 그 다음에 공차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두 칸의 차이가 6이니까 공차가 3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2가 되겠습니다. 네, 등차 수열은 이렇게 합을 구조적으로 대칭, 합의 합에서 첫째 항과 끝항의 합이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생각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29번 가겠습니다. 삼각 방정식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삼각 방정식의 해가 되려면 sin x가 4분의 1k이거나 아니면 sin x가 마이너스 4분의 1k제곱 플러스 4분의 3k 이렇게 되면 근을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다소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sin 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k 값이 뭐냐에 따라 근데 정수 k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sin x가 4분의 1k인데 4분의 1k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해를 이미 두 개를 갖죠? 그렇다면 그때 K에서는 여기서는 해를 안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동일한 해를 갖거나 그래서 해의 개수가 딱 두 개가 되는 그런 정수 K의 값을 물었습니다. 네, 뭐 파악하기 쉬워 보이는 이유는 지금 sin x가 해봤자 여기에서 보면 대충 이 sin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인다고 치면 k가 한 마이너스 4부터 4 정도까지 파악을 해보면 왠지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두 번째 주어진 요식은 모양이 딱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 이차함수가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잠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를 보면 마이너스 4분의 1 k로 묶어내줘 보면 k 플러스 3이 되겠죠. k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이랑 3을 근으로 갖고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0이고 1, 2, 3 뭐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k가 정수일 때에 이 값이 어디 있는지가 좀 궁금하기 때문에 몇 개 구해 보겠습니다. k에 1 넣었을 때 y값 한번 구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k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y값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k에 1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게 2분의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에다가 이번에는 4나 마이너스 1 넣는 건 똑같이 대칭적이죠. 얘가 뭔지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4를 집어넣어 보니까 k에 4를 집어넣어 보니까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라 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됩니다. 네, 이 정도 일단 파악을 하고 혹시 이제 여기가 1이고 2인데 뭐 여기 중간에 있는 값은 어차피 정수가 아니라 파악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2차 함수 k에 대한 2차 함수식에 대한 그래프 우리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k가 4보다 만약에 큰 k를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도 근이 없고 1보다 크니까 근이 없고 k가 만약에 뭐 5 이런 거 생각하면 근이 없고 k가 5면 이쪽에서도 마이너스 1보다 더 넘어가기 때문에 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고 k가 4인 것부터 내려와 보겠습니다. k가 4면 사인이 1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하나 근을 갖죠. k가 4면 어떤가요? 여기서는 k가 4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 여기서 근을 하나 갖죠. 그래서 두 개 됩니다. k는 4 맞습니다. 자, 이제 k는 3 체크해 봅시다. k는 3. k는 3은 어떤가요? 3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갖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0입니다. 그죠? 0이면 여기서 사인이 0인 것도 또 근을 이렇게 3개나 갖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k는 2 체크하겠습니다. k가 2일 때는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2분의 1 됩니다. 2분의 1일 때 근을 2개 갖죠? 그 다음에 k가 2일 때 보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2분의 1이네요. 똑같이 2분의 1이니까 같은 두 개의 근 같겠네요. 네, k는 2분의 1 맞습니다. 자, 그 다음 k가 1일 때 체크해 보겠습니다. k가 1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떤 근을 갖냐면 여기 이렇게 두 개의 근을 여기서도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가지게 되고요. 아주 작은 근을 갖고요. k가 1일 때 이때는 2분의 1. 또 다른 아까 전에와 같은 이 초록색의 그 두 개의 근을 갖죠. 그러니까 총 근을 4개 갖게 되니까 안 됩니다. 자, k가 0일 때는 이미 여기서 3개의 근을 갖기 때문에 안 됩니다. k가 마이너스 1로 가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k가 되어서 여기에 근을 갖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서 또 근을 갖습니다. 안 됩니다. k가 마이너스 2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여기 근을 두 개를 갖습니다. k가 마이너스 2면 어떤가요? 여기가 k가 마이너스 2면 여기서는 근을 안 갖죠. 됩니다. k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이쪽에서는 더 넘어가니까 안 가져요. 그래서 딱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4다. 그럼 어떨까요? 이때는 마이너스 여기서 근 하나 갖고 여기서는 근을 안 갖죠. 그러니까 얘는 총 근이 하나라서 안 됩니다. 네, 이렇게 4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래서 48이다. 이렇게 내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30번입니다. 네, 지금 이 30번은 유리함수가 먼저 주어져 있습니다. 네, 이 유리함수 표준형으로 잠깐 바꿔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a분의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ab는 모두 다 양수입니다. 네, 비교적 그림을 그리기 좋게 양수로 주었습니다. 이랬을 때 gx가 정의되어 있는데 fx는 최고차 한계수가 1차인 1인 2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x는 1에서 연속이다 라고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를 그려주고 그 유리함수의 끝을 이어서 2차 함수를 연결하면 되겠네요. 네, 일단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x는 마이너스 a, 여기가 마이너스 a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y는 b. y는 b. 네, 여기 이쯤에 b가 있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여기가 b가 있으면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유리함수인데 여기 유리함수의 개수가 이게 지금 0보다 작죠? 0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가 어느 쪽에 그려지냐면 이쪽에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gx는 원점을 지나는 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유리함수를 그려주는데 원점을 지나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끝까지 그려주면 안 되고 1까지만 그려줘야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1이 있으면 유리함수는 이 1까지만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진 다음에 이제 이 1부터는 2차 함수를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연속이에요. 그래서 fx라는 이차함수를 그려주는데 연속이기 때문에 이차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차함수가 어떤 패턴일지 모르겠지만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일단 파악을 하고 이제 주어진 조건을 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gx, 이 gx를 절대값을 씌워서 y는 t, 직선 y는 t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ht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 절대값을 씌우면 우리가 지금 현재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래프, 여기는 그래프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차함수가 뭐 만약에 어떻게 그려져 있었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면 뭐 이렇게 절대값으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y는 t와의 교점이 있는데 이 교점의 개수가 여기 지금 3개죠. 그죠? 3개, 교점이 3개. 이렇게 하면 몇 개죠? 6개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는 몇 개죠? 2개이네요. 이렇게 하면 몇 개죠? 3개네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개수가 점점 감소해야 된다. 같거나 작아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려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여기는 2개였는데 여기는 3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조건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은 불연속인 점이 딱 3개만 나와야 된다. 근데 그 3개가 0이랑 알파랑 베타. 요렇게 지금 3개인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3개의 상황, 이 3개의 0, 알파, 베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0에서는 지금 불연속인 거 너무 당연하게 알 수 있고요. 0에서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너무 좋은 거는 h0이 몇인지를 우리가 바로 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차함수가 지금 위에서 바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이차함수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 가조건이 만족이 안 되죠. 가조건을 만족하려면 밑에서 더 많아야 돼. 불연속인 점이. 그래서 일단 hx 함수, 이차함수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 그리고 x축 밑으로도 내려가서 접히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다라는 거는 가조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래프가 그려지긴 하는데 그 모양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이어야 될 것이냐 라는 거 생각해 봅시다. 일단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지금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H0은 좀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인가요? 얘는 3개죠. 3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이게 알파라고. 즉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동시에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y는 3, y는 3이 바로 불연속이 되는 그 지점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 불연속이 되는 지점을 하나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점이냐면 요 점이에요. 요 점, 여기. 여기에서 지금 불연속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점은 뭐냐면 여기 점근선 y는 b, 요 지점. 여기서도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b보다 커지는 순간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에서 지금 하나 더 교점이 생겨나기 때문에 얘는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우리가 찾은 게 0이랑 알파랑 베타인데 요게 3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b인 겁니다. 이렇게 지금 쉽게 알파 베타를 좀 유추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남은 건 뭐냐 하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애매한 곳에서 끝이 나버리면 애매한 곳에서 이렇게 끝나버리면 여기서도 지금 불연속인 점이 생겨버리겠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되면 안 되고요. 지금 얘가 올라오는 지점이 그러면 어디로 올라와야 될까요? 얘가 올라오는 지점이 우리가 원하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거나 뭐 이런 느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불연속인 점이 딱 3개만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것 중에 어떤 것이냐라는 거를 우리가 잘 찾아봐야 돼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답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유추를 또 해보자고 하면은 봅시다. 지금 가조건을 우리가 계속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조건을 만족을 시키려면 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지금 그림이 이차함수의 그림이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지우고 이차함수의 그림이 만약에 요 그림이었다라고 해볼게요. 요 그림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어떤가요? 해가 몇 개인가요?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하나, 요건 아니죠? 요건 아니죠? 없애죠. 하나, 둘이죠? 하나, 둘이에요. 지금 이렇게 두 개고 그 위로 올라갔을 때는 지금 하나, 둘, 셋이죠?
이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갈수록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여기서 보이는 지금 여기 안에 그려져야 되는 2차 함수의 모양이 어떤 형태여야만 하냐면 얘가 이렇게 B까지 올라오는 이 형태여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연등을 그릴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볼게요.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3개였다가 자 봅시다. 여기서 0보다 큰 쪽부터 지금 의미의 두 양수부터 감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면 6개죠. 6개 하다가 이 점이 딱 되는 순간 3이 되는 순간 몇 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고 그보다 올라가는 순간 4개가 되고 그보다 더 올라가는 여기 순간 여기서 3개가 되고 계속 3개가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 줄어드는 그림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요걸로 확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3. y는 3. 요게 이제 좀 중요한 지표가 될 건데, 그 다음에 y는 b. 여기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핑크색은 조금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우고 이제는 우리가 a, b의 값을 찾아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보면은, 일단, y는 3. 이 점이 뭐냐면, 여기 1에서의 함수값이 3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 fx가 지금 1,3을 지난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fx, f1이 3이다. 라는 걸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의 최소값, 얘가 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얘가 지금 b라는 걸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네, 자 여러분 f1이 3이다 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일단 여기다가 한번 1 집어넣어 볼까요? f1은 유리함수의 끝점이니까 1 플러스 a분의 b가 되고요. 이게 3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b가 뭔지를 한번 유추해보고 싶은데 여기 보세요. h 알파 알파는 3이거든요. h3이 뭔가요? 몇 개인지 한번 개수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5입니다. 이게 바로 베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가 뭐예요? 6이에요. 베타는 여기에요. 여기. b가 6인 겁니다. 그러므로 b는 6이고 그러니 a는 뭔가요? a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a랑 b의 값을 모두 알았습니다. 그러면 f1 빼기 6, 즉 f-5의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fx가 뭔지를 지금 알아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거는 이제 fx의 최소값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fx 2차 함수인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어야 되는 상태죠.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 절대값 밑으로 내려오면 그럼 fx를 우리가 놓도록 할게요. fx를 x-r 최소값이 드러나게 이렇게 식을 놓을까요? 그 다음에 f1이 3이라는 거 활용할게요. 그럼 1 빼기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이 3이니까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9가 되고요. 1 마이너스 알파는 뿔마 3이 됩니다. 그런데 알파는 0보다 크죠? 그러므로 알파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fx는 x-4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되고요. f-5의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9의 제곱 마이너스 6이므로 81 빼기 6은 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5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10월 모의고사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